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오후에 원전 자료가 5번째로 유출됐습니다. 원전 반대 그룹을 자칭하는 해커는 한수원을 조롱하는 글과 함께 원전 도면 등이 담긴 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 원전 해커, 우리 정부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 원전 해커, 우리 정부가 잡을 수 있을까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한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오늘이죠. 땅콩회항 사태로 물을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내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나 그 증거인멸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제발 갑질 반성하고 오라. 또 그래도 곧 보석으로 풀려나겠지. 슈퍼갑이잖아. 혹은 구치소 밥에는 땅콩 반찬만 주세요라는 재미있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땅콩 반찬?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어제 새해 경제정책을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네티즌들의 관심은 일자리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어떻습니까? 예, 사실 최경환 부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최 부총리는 최우선순위는 노동시장 개혁에 있다라고 말했고 박 대통령도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정부는 그 정규직이 과보되고 있어서 나라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보고 기업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 운영에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파견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처우는 높이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기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은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현행 최장 2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직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4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정부의 이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해서 노동계를 비롯한 네티즌들을 반대 일색이었습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네. 네티즌들은 이제 2년 동안 불안해하지 말고 4년 동안 불안하라는 말이냐 혹은 드라마 미생의 장글의 처지를 보고 생각해낸 게 겨우 이 정도인가. 네.
비정규직 없애달라고 했더니 정규직을 없애고 있다며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두세 배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면 노사가 균형이 맞는 정책이니 고통 분담해야 한다며 정부 측 입장을 두둔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이죠.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1년 4개월 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를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죠. 네. 발표 내용을 보면 보해 균열이 발생되는 등의 현상이 발견됐지만 기초 안정성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일부 성과가 있고 일부 부작용이 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죠. 환경단체에서는 반발하죠. 그렇습니다. 예. 작년 1월과 7월 감사원은 두 차례에 걸쳐서 4대강 사업은 부실투성이었고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담합을 방조해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7월 15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리하게 추진돼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네. 밝히며 4대강 사업 조사위가 출범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 그 결과가 발표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그 조사위의 오늘 발표에 대해서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규정했던 야권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환경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보건 범대위는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의 발표는 총체적 부실로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성석 경실련 국책사업감사팀 부장은 보에서 발생한 균열 누수 등에 대해 조사위는 결과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인지 의문이다면서 완공 후 1, 2년 만에 벌써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 5천억이라는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조사위와 4대강을 질타하는 댓글로 넘쳐났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빨리 볼을 허물고 옛 상태로 돌리는 것이 환경 회복의 지름길이다. 이대로 놔두는 것은 도박해서 돈 잃고 본전 생각나서 계속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일부 성과 허물어져 가는 자전거 도로와 녹조라떼, 시멘트 바른 둔치가 일부 성과라면 성과라며 조사위의 발표를 조롱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 폭언을 하고 또 성희롱을 했다라고 해서 구설수에 오른 지가 있죠. 네. 박현정 대표, 네. 서울시 경악단. 서울시가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오늘 박현정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욕설, 고성 등으로 정신적 괴롭힘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서울시에 박 대표를 징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 대표는 전응아 등의 폭언과 여성 직원들에게 마담하면 잘하겠다. 짧은 치마 입고 다리로라도 음반 팔아라라고 말했고 남성 직원에게는 너는 나비 넥타이 메고 예쁘게 입혀서 나이 많고 돈 많은 늙은이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해서 성적 수치심을 줬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를 맡은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저질 욕설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건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시 인권보호관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사실상 박 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조만간 서울시향 이사회에서 박 대표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박현정 대표는 부인했었죠. 그렇죠. 사실이 아닌 음해다라고 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박현정 대표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 편집, 왜곡, 과장된 것이라면서 다수의 주장이라는 이유로 의혹이 팩트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얘기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또 정 감독과 박 시장이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확인도 안 된 사실을 왜 그리 쉽게 믿고 언론에 유포되는데 아무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내 인권은 어디 있는지 꼭 묻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박 대표의 해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정명훈 대표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임명한
박원순 시장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라면 상무, 땅콩 부사장에 이어 욕설 대표 사건까지 터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은 우리 직장 문화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윤회 문건 사건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를 놓고 대치해온 여야가 조금 전까지 진행된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다음 달 9일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오는 29일 구성하고 100일 동안 활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전전의 땡큐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선생님 땡큐 베리 마치. 이 많은 분께 어떻게 마음 전하죠? 그래서 준비했죠. 21일에서 25일까지 파리바게뜨 케이크 살 때 해피포인트 고객 최대 20% 혜택.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역시 파리바게뜨. 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야 콘서트 프로미스 2015가 오는 12월 31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 두 차례에 걸쳐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현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죠. 모차르트, 황태자, 루돌프, 마리 앙뚜아네트 등 최고의 작품들을 한 무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 원전 해커, 우리 정부가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2272번님께서는 슬픈 얘기지만 잡기 힘들 것 같습니다. 최초 공격이 일어난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해커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8898번님께서는 빨리 잡아야 합니다. 2011년에 정전 사태가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전 국민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위해서라도 분발해 주었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급커브길이 당신과 자동차에게 어드벤처물이 되지 않도록 한국타이어는 제대로 방향 잡는 법을 알고 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It is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향수? 아니, 섬유유연제 쉐리. 마이크로 캡슐에 담아 14일 동안 향기롭게. 쉐리가 당신의 옷을 더 부드럽고 향기롭게. 친환경 여주 세종대왕님 모셔 풍성한 곡식 대왕님표 여주 맛있는 음식 행복한 대왕님표 쌀하면 여주 진상미 대왕님표 신선한 농축산물 대왕님표 여주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대왕님표 여주.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정말 내일 모레로 다가온 크리스마스로 지금 신촌에선 축제가 한창이고요. 신촌 후 이대역에서 신촌역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연대에서 연인아들목을 지나서 성산 2교 쪽으로도 많이 답답하고요. 성산 2교에서 서부간선도 쪽으로 더 직진하신다면 서부간선도로 외곽 가는 길 거의 전 구간, 도심 가는 길도 전 구간으로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도안아들목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화물차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뒤쪽으로 6km나 길게 답답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교통량이 점점 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군포, 이전으로는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인천으로는 신갈에서 광대터널까지 밀립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진당 해산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 지도부와 핵심 인사들은 오늘 통진당 옛 지역구에서 108배를 하는 등 신당 창당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내년 4월 재보궐선거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여당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정면 인터뷰. 그간 통진당 해산의 목소리를 높여온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베니스 위원회라는 게 있죠. 세계 헌법재판기관 그 회의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보낸다고 하더군요. 어떤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앞에요. 이게 지금 정면 인터뷰죠? 네. 그럼 솔직하게 정면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면으로 하셔야죠. 근데 그랬다가 또 저쪽에서 고소하면요. 그러면 또 정면으로 고소 받으셔야죠. 제가 그러지 않아도 벌써 몇 번이나 고소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래도 있는 대로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베니스 위원회라는 얘기 저도 들었는데요. 예. 이제 그래서 헌재에서는 그 300페이지가 넘는 걸 또 영문으로 번역한다 그러네요. 거기다 자료를 보내주려고. 예. 근데 그거 그렇게까지 아주 특이한 일 아닙니다. 네. 그런 이제 헌법재판기관의 회의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걸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온 모양이에요. 네. 그렇다 해서 그걸 번복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바꾸라고 권고를 하겠습니까? 그냥 참고로 보겠다는 거죠. 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사례가 좀 드물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네. 하여튼 거기서 무슨 어떤 평가를 하는지 하여튼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고요. 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적 다원성의 훼손이다 또는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또 그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네. 그럼 족이라도 걸어야 될 판인데 민주주의 사망에 대한 족을 걸어야 될 텐데 걸 태극기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태극기 부정했으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이 적에 대한 사망 선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대한민국의 적. 네. 적이 어디입니까? 적이 바로 이번에 그 통진당 세력이죠. 네. 자, 통진당 전 의원들은 이번에 의원직이 상실된 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보면요. 예. 이건 뭐예요? 또 소송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럼 그동안 법원에서 다시 판결할 때까지 그러면 그게 보류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죠. 예. 지금 이미 그 당은 없는 거고요. 네. 그 소속 의원들은 전 국회의원입니다. 네. 근데 너무 우리가 헌법은 부정하면서 네. 어떻게 그렇게 법은 속속들이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잘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정말 그렇게 크게 보도할 필요도 없다. 자꾸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했는데 이 지방의원에 관련해서 말이죠. 그 비례대표의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직을 박탈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견해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은 다 날아가는데. 그러면 시의원, 군의원은 그대로 해도 된다? 예.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네. 법리적으로도 이렇게 정당이 해산되고 그랬을 때 원래는 비례대표 의원이 친분을 유지하는데 그거는 당이 자진해 해산했을 때만 그런 거거든요. 예. 그 반대 해석으로 이거는 자격을 상실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입장이 다르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지방의원에 대해서.
그 점에 관해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통진당 그게 아마 또 와전됐을 겁니다. 이번에 그 결정문 이후에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비례대표의원 상실하도록 헌재가 했는데 그거를 청구한 법무부에서 그거를 부인하는 거는 뭐가 좀 약간 잘못 알려진 아니요, 지방의원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얘기하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그걸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실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그거를 반대로 나갈 이유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통진당 전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참 어떻게 웃기는 얘기고요. 이렇게 힘들게 당을 없앴는데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몇 달 만에 국회의원을 또 나오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선거법이 말입니다. 우리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선거법에 걸려서 벌금 100만 원만 받으면요.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재선거가 있는데 거기 못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요.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요. 그러니까 재선거에 못 나오고 이 다음 선거에도 또 못 나옵니다. 그런데 통진당 의원들이 2달, 3달 만에 또 선거에 나온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의 맹점을 지금 파고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 못 나오도록 제가 일찌감치 작년에 다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많이 통과가 되면 소급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 소급표 그게 약간 논란이 있을 거를 또 예상해서 거기다가 그 법 개정안에다가 괄호다가 이런 정당의 정당 원이 어떤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딱 넣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 동의해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아마 반대할 거로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종북 숙주다. 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로 저는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전에 야권 연대를 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과한다든가 하는 발언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 한마디로 사과하면 됩니까? 말 한마디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손 좀 빼야 돼요, 거기서. 그런데 발을 너무 깊숙이 담근 모양입니다. 우리 건전한 야당, 보수 야당이 정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진당 이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인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좀 잘하겠습니다. 이래도 좀 곱게 봐줄까 말까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저게 잘못됐느니, 무슨 헌재가 문제니, 오히려 거기다 대고 지금 분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참 제가 정말 다 걱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일부 보수단체에서 말이죠. 통진당 당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연하다고요? 지금 그 당 자체가 우리 위헌 활동을 했으니 거기에서 주도한 세력들은 그러면 이 헌법에 위반한 활동, 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자연스럽게 또 그것도 이제 풀어야 할 숙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독일에서 1956년에 독일 공산당이 해산됐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서도 약 7,000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주도했는지 철저히 좀 규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당만 없앴으니까 이제 통진당 없어졌다. 이제 끝.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다 있거든요. 이게 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지금 암중모색 중이거든요. 가릴 거는 확실하게 가리고 지금부터도 그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통진당 당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국가보안법 무슨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이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전원을 상대로 하기는 정말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거고요.
그 주도한 사람들을 주도자들. 대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중에 그 주도 세력들은 북한과의 연계라든가 그래서 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예, 네.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당은요, 예. 처음부터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아, 예. 처음부터요. 그 왕재산 사건이랑 간첩단 사건에서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그 진보 정당들 예. 총선을 앞두고 다 통합하라고 북의 지시가 있어서 이게 전부 통합이 됐던 거거든요. 네.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그 당이 북한과 연계가 뭐 있냐 없냐 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네. 통진당 자체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생겨났다. 네. 이렇게 발언하시면 또 고소한 당하시나요? 아, 그거 괜찮습니다. 제가 몇 번 이미 했었고요. 자료가 네. 다 있는 것이. 아, 자료가 다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눈다면 시간이 어느덧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박세일 전 교수, 네. 이 여의도 연구원장의 발령이 납니까? 아, 그거 좀 뭐 예민한 문제인데 우리 최고위원들 간에 좀 논란이 있었던 문제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네. 저는 뭐 초선 의원이라서 아직 거기 뭐 어떻게 돼가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겠군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1년 4개월에 걸쳐서 조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부작용은 있지만 성과를 거뒀다 하는 입장인데요. 환경단체에서는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처음부터 제기했던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난 거 보셨죠? 네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생태 분야는 뭐 총체적 부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을 왜곡시켰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보호의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사대강 조사위원회가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보고서 초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발표를 할 때는 용출 현상, 그러니까 파이핑이 아니고 용출 현상이다고 학문적으로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 내용에 보면은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보호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시 해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면은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왜곡해가지고 보호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형태로 대부분이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네. 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죠. 보호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된 보호가 전부 16개죠. 네.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근데 6개 보호에는 누수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그 보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누수 현상이 파이핑 현상인데, 이것을 이제 누수 현상, 뭐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일단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 것. 다음에 이게 긴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 공사로 콘크리트 내부에 균열이 발생했고, 물이 그 균열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낮게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되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빨리 설치해라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보수하면 그냥 쓸만하다 그런 얘기겠죠, 뭐. 근데 이게 뭐 당장 뭐 무너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게 유지관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빠진 독일. 추가적인 준설은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원칙대로 하자면 초과적 진술을 해야 됩니다. 네. wen관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술을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런데 사대양 사업의 제작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네. 모래를 어느 정도 준술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오히려 증폭시켰습니다. 왜요? 당초 준술 모래를 퍼내잖아요. 네네. 당초에는 5.7억 입방매달 퍼내겠다고 했는데 예. 그 뒤 사대양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국토부가 4.4억 톤을 준술했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예. 오늘 자료를 보니까 2.3억 톤이 최종 준술량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당초에 그 계획에 비해서 준술 물량을 줄였다 그러면은 예. 이것은 준공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문제를 증폭시켰다고 봅니다. 네. 과연 이제 퇴적된 그 준설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이제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 홍수 위험 지역의 위험도가 아주 막 크게 줄었다. 93.7%가 줄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 그래요? 홍수가 요새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홍수 비용이 더 복구 비용이 더 증가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잘 보면은 예. 하천변 저지대의 홍수 위험도가 감소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홍수 위험도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감소된 정도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천변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배수 펌프장을 설치해서 물을 하천으로 뽑아내서 홍수를 예방하거든요. 그런데 사대양 사업에서 보호건설과 준술로는 하천변 저지대의 홍수를 저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가뭄과 하천 유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 보고서를 보니까 당초 13억 톤의 물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제대로 잘 되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1.3억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그것도 비상시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초 13억 톤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왜 1.3억 톤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용 못하느냐라는 것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 확보 지역과 물 부족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번에 밝혔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를 건설했는데 보 건설을 어디에 할 것인가 위치 선정이죠. 거기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 설치하는 데가 여기저기 몇 군데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한가라는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도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사대양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대양 사업 책임자가 보를 설치하고 준술 물량을 준술 물량을 처리하고 보니까 사대양 사업으로 13억 톤의 물이 확보되더라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대양 사업은 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홍수라든지 또는 가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증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간이 짧아서요. 이 문제밖에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 수질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질도 보를 건설하니까 물이 정체가 돼서 녹조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보호 건설과 준설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그것도 했어요.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씨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던데. 네, 그 날씨는 주가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까지 초까지 녹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온도가 낮아지면 녹조가 없다고 했다가 작년 같은 11월 초에도 녹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높아지면은 온도 얘기는 좀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번에도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여기서 그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톨릭대 관동대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영진 구론산 밤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회복에 영진 구론산 밤원드. 보일러는 대성. 여보, 우리 집 왜 이렇게 따뜻해졌지? 난방을 확 잡았잖아요. 아하. 여보, 우리 집 가스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가스비도 확 잡았잖아. 아하, 대성. 가스비 잡고 난방 잡고 주말에 토끼 다 잡는 대성 예스 라이크 콘덴싱 대성 예스 라이크 콘덴싱.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네, YTN 라디오에서 미국 괌 주니어 영어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 기간은 2015년 1월 4일에서 1월 31일까지고요. 4주간 미국 괌 현지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고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고요. 참가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YTN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 원전 해커 우리 정부가 잡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